평소에 변을 잘 보려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학사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약국에 오셔서 변비약을 사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요. 이렇게 변비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한 번에 3개에서 5개씩 사가십니다. 둘코락스, 메이킹큐 같은 제품들을 사가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둘코락스와 메이킹큐 같은 변비약들은 정말 변을 보기가 힘들 때 마지막에 드셔보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둘코락스와 메이킹큐 같은 변비약들을 자극성 하제라고 하는데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과 장을 쥐어짜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장을 쥐어짜니까 어떻게 해서든 변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 장은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일주일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이 안 나와서 힘드시다면 이러한 약들에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보다 안전한 다른 종류의 변비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평소에 먹는 음식을 조금만 생각해서 드시고 변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쾌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름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런데 식이섬유만큼이나 변을 보는 데 있어서 기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장에 도달하면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 담즙산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더 많은 담즙산이 분비됩니다. 이 담즙산은 위에서 내려온 강한 산도의 소화물을 중화시키고 각종 독성 물질의 배출에도 관여하는데요. 그런데 대변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물과 기름을 섞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대변은 물뿐만 아니라 기름 성분도 꼭 있어야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과 대장의 길이는 총 7m나 되고 장에는 수많은 주름이 있으며 그리고 장 내부는 끈끈한 점액 물질들로 코팅이 되어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 대변에 물기만 많고 기름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대변이 장벽에 있는 점액 물질과 들러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변이 잘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변에 기름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면 표면 장력의 힘을 덜 받게 되어 대변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장에서 항문까지 잘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대변의 윤활 작용을 도와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 기본이고 만성 염증에도 탁월하죠. 그래서 음식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건강에 아주 유익하겠죠. 두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차전자의 껍질을 의미하는데요. 차전자라는 것은 다 자란 질경이 풀의 씨앗을 건조시킨 것이며 그 껍질은 80%가 이 식이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물을 잘 머금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장에 들어가서 차전자피와 대변이 섞이게 되면 대변이 물을 잘 끌어들여 변이 팽창하게 되는데요. 대변이 어느 정도 커지면 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전자피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 식후에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에 흡착된 당은 대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어 당 흡수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상당히 많이 부풀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장 속에 무엇인가가 차 있으면 우리 뇌는 배가 부른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전자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전자피가 물을 끌어들여 부피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장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장 환경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배변 활동에는 좋진 않겠죠. 세 번째, 사과, 양배추, 키위 주스. 양배추는 잘게 썰어서 삶아주시고 사과 1개, 키위 1개, 그리고 요구르트 1개를 갈아 드시면 변비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작은 과일이
바나나이지만 바나나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고,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 그리고 양배추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 사과, 양배추, 키위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일주일만 드셔도 우리 몸을 해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마시기.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쉬고 있습니다. 물론 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위장을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워밍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아침 식사를 할 때 위장이 부담 없이 소화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후에 물을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찬물은 장에 자극이 돼서 좋진 않습니다. 또 우리 몸은 미지근한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물을 바로 드시지 말고 입을 한번 헹구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도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입안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건조해져서 입속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구지 않고 물을 바로 드시면 이러한 유해균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꼴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아침 기상 후 가볍게 가글을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주면 좋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공복 상태 유지하기. 이건 제 여러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건데, 적절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 청소와 해독에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라 하면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인데요. 간식을 안 먹을 순 없죠. 그런데 간식을 안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 훨씬 많아야 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공복 상태에서는 작은 창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집니다. 작은 창자를 소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소장의 활발한 운동을 이동성 위장관 복합운동 MMC라고 하는데요. 소장의 리드미컬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연동 운동이 활발해야 노폐물들이 소장에서 대장 쪽으로 잘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더러운 노폐물이 소장에 계속 쌓이겠죠. 이러한 노폐물들은 소장 내 유해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가 되어 결과적으로 소장 내에 유해균이 많아집니다. 소장 유해균들은 나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유해가스가 소장에 가득 차게 되면 소장이 빵빵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가스는 빠지고 다시 우리의 소장은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장이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장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이란 이 장 사이로 세균이 만들어낸 나쁜 독소들 혹은 음식 노폐물들이 혈액으로 들어가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수가 계속 반복되면요, 중요한 장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 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복 시간을 둬서 소장의 연동 운동 기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꼬르륵 하는 뱃소리는 장이 열심히 청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꼬르륵 소리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당연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장의 운동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인데요. 그런데 걸을 때 팔을 그냥 위로 뻗지 말고 약간 대각선으로 뻗어보세요. 그러면 허리도 약간 움직이면서 이 배 쪽 근육이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에 자극이 가서 장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이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